제가 꼭 발언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꼭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률가들 출신들이 법을 가장 해석을 할 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경우는 룰 오브 로 아니에요? 법의 지배. 근데 나치즘이라든가 군부 통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통치, 자의적 통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치 체제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부분에 있어서 헌정 질서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 나치 체제 이후에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반면교사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군부 통치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헌정 체제 중에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본권 확보하고 민주주의 확보하고 헌정 질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또 대법원, 국회가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요. 여기 관료분들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상목 부총리도 와 계신데,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은 관료가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가와 관료를 구분해요. 왜 구분했을까요? 정치가는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정치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뭐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관료는 뭐냐?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질서를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가 정치 행위와 정치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왜? 관료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뭐냐? 임명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여기 최상목 부총리 누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임명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정체제인 것입니다. 막스 베버 얘기를 떠나서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민주공화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화국이란, 리퍼블릭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리퍼블릭은 레스 푸블리카, 공적인 것,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리퍼블릭이고, 그 리퍼블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공화정, 공화주의 얘기할 때 권력 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 분립의 가장 기본 원칙은 누가 선택을 했느냐? 행정부는 가장 권력을 강화하고 자의에 의한 권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적 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 이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나는 한덕수 총리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법률가 출신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상식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력 분립과 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는 거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원리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제7공화국 얘기하는데 제7공화국 이전에 6공화국 87년 체제 헌법은 헌법 가치의 수호였어요. 그건 뭐냐? 나치즘과 같은 군부 통치와 같은 체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은 뭐였습니까? 나치즘 영구집권 꿈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 마이크 좀 켜달라고 하는데 켜주시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우리가 이제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선비정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중에 선비가 뭡니까? 물러날 자리를 알 때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자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사상을 무시하는 거고, 또 하나 이완규는 누구냐?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법적 해석으로 기본적인 위법한 행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 윤석열의 친구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한다라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해 주시죠. 마지막 우리나라 제7공화국을 열기 전에 기본적인 헌법 가치에 대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완규, 한상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